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라고 하는 기관의 정식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진입니다. 개발 NGO의 현황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돕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시민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개발협력 안에서도 시민사회 활동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영어로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라는 말도 쓰고요. 아까 시민사회 단체에서의 그 영어식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라는 말도 쓰고 또 민간단체라는 말들도 써요. 이 NGO라는 용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UN의 법적인 용어. 언제 생겼냐면 1950년에 유엔의 헌장을 만들려고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앞으로 유엔 헌장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라는 논의들을 국제기구하고 정부가 모여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밖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있는데 피켓을 들고 있어요. 반드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쟤네는 누구야? 어디 기구야? 어느 정부야? 그랬더니 정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부 쪽에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는 거버먼트잖아요. 정부가 아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NPO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NPO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핏이냐 non-profit이냐. 네, NGO에 있어서 프로핏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프로핏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NGO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도 다시 재투자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핏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뭐뭐가 아닌 이런 부정적인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특히 시민사회가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누군가가 뭐뭐가 아닌으로 붙였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민사회. 우리는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다. 자, 그러면 시민사회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있고 시장, 그래서 기업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들이 있죠. 아직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속하지 않은 개인, 활동, 관계, 공식적, 비공식적 그룹을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자발적 결사체, 결사라는 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조직된 기관이기도 하고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동한다. NPO, CSO, 그 다음에 CBO라는 건 뭐냐면 Community Based Organization이에요. Civil Society Organization 하면 Civil이라는 게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서 도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지역사회 혹은 시골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왜 우리가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많다라는 거는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의미해요. NGO의 특징 요거만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비정부적, 정부가 아닌 거죠. 비영리적, 그리고 비단파적,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발적, 자율적, 여기까지는 대모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NGO라고 부른다. 시민사회 단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NGO가 운영하는 것은 자기 실현,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도대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 원하는가라는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NGO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필요가 있는 곳에 뭔가 지원도 나눠주고 지역사회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그럴 때 NGO 역할은 시행자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는 촉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촉진이냐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아요. 법이 없을 수도 있고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세요 라고 촉진하는 역할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정부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 혹은 기업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협력해서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력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슈를 막 띄워요. 지금 SDG잖아요. 그죠? SDG 전 목표가 뭐였죠? MDG였잖아요. 그죠? MDG였을 때 보면은 MDG 4번과 5번 그 모성 보건에 관한 것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근데 이것의 이슈 레이징은 NGO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띄우고 공론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시민교육 이런 부분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정부하고 대립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이 약할 때는 정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불악이라는 NGO가 있거든요. 정부를 대체하는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GO도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권, 평화, 개발, 환경, 보건, 교육 이슈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대상에 따라서 장애, 여성, 노인, 아동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현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옹호 활동이라는 건 애드보커시 그래서 뭔가 정부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역할들 그 지역적으로 한국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발도상국 내에서 있는 NGO들도 있고 글로벌 단위에서 있는 NGO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개발 NGO를 들어갔고요. 개발 NGO는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역개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NGO들을 말해요. 아직 이 용어가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국제개발 NGO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혹은 국제개발협력 NGO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활동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빈곤대치나 보호활동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사나 카리타스와 같은 기관들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이브 더 칠드런 아세요? 그 전신이 아동 구호기금 세이브 더 칠드런 펀드라고 하는 그것이 1919년에 개설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NGO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NGO들이요, 다양하게 있는데 좀 세대로 나눠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뭐 1세대 끝나고 2세대, 2세대 끝나고 3세대, 3세대 끝나고 4세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NGO들의 유형에 따라서 1세대 역할 활동만 하는 NGO도 있고 어떤 기관들은 1세대, 2세대 혹은 2세대, 3세대 혹은 4세대 이렇게 다양한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특히 전쟁 이후에는 고아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여성 과부들이 많고 그럼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결핍한 곳에 복지 혹은 구호 이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도
개인이나 가족 단위. 예, 그래서 NGO들은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가서 쌀도 나눠주고 기름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때 포커스는요 아이들이 굶주려 있다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한 세대가 조금 넘어가서는 이렇게 해봤더니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 지역 사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NGO들이 안 되겠다. 지역을 개발시켜야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들도 해요. 보건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이럴 때 NGO의 역할들은요. 직접 실행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같이 동원하는 역할들. 그리고 외부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사회에 넣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지역사회의 자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들을 보니까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은 굉장히 계속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편차가 많죠. 이런 게 개발도상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NGO들이 나와요. 그럼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금방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요. 아까 촉진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처럼 조금 도와주면은 정부가 모델 사업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해야 되네 라고 깨닫기도 하고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거는 좀 더 큰 영역이에요. 글로벌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사람들이 연대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코로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 연대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 제4세대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GO 활동들을 크게 보면 지역개발이라고 표현해놨는데 교육, 보건, 환경 이런 개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필라가 긴급보호 같은 일들도 있고 아니면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일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도와주는, 지원하는 활동들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변화시키는 일들, 이런 게 정책 5호이고 한편으로는 이 일들을 시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교육 영역,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시민사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국제사회에서요, 이 원조가 50년부터 계속 시작이 됐는데, 원조가 한 70년, 80년대에 되면요, 아프리카를 계속 도와주는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원조가 역할을 하는 거야? 원조 너무 피곤해 라는 현상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요 2011년까지 장작 8년간에 걸쳐서 원조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 마지막 회의가 2011년이고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시민사회가 뭘 얘기하냐면 원조 효과성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원조 효과성은 뭐냐면 개발 NGO의 1세대 같은 역할들인 거예요. 뭘 줬어요? 우리가 줬어. 준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4조 원 정도 전 세계를 돕고 있어요. 여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그 4조 원이 갔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개발 효과성 이거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요. 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번 인권과 사회 정의의 존중과 증진 2번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 및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3번 주민의 권리 증진, 민주적 주인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 4번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5번 투명성과 책무성 실천. 6번 공정한 파트너십과 연대 추구. 7번 지식 창출, 공유, 상호학습 추구. 8번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실현을 위한 약속. 시민사회가 개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의 결과물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2000년에 전 세계 2000개의 NGO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여기 한국 NGO들도 같이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시민사회 활동, 시민사회가 어떻게 돕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